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보안 인증을 위한 준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맹과 함께 보안 인증 신청 시 점검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 인증 준비 및 신청.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보안 인증 신청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인증 심사 계획에 따라 인증 심사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인증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안 인증 준비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ISO 27001 그리고 ISMS, PIMS와 같은 정보보호 인증 제도들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보안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정보보호 관련 인증 체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보호 관련 인증 체계는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이 있습니다. 이 중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은 우선 첫 번째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ISMS고요.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ISO 27001이라는 관리 체계가 있고요.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있습니다. PIMS가 그거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라고 해서 PIPL이라는 인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것은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책,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 관리 과정을 통해서 구해낸 여러 가지 정보보호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인터넷증원에서 이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서 그러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정보보호 인증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관련 고시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증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증 심사 기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인증 기준으로 인해서 산출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에 대한 산출물은 정보보호 관리 과정 산출물, 위험평가 보고서나 내부감사 보고서 등이 포함되게 하고요. 정보보호 대책 관련 산출물로는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 지침, 이행 증적 등이 포함되도록 산출물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인증 심사를 받으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다양한 기관에서 인증 취득 시에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인터넷진흥원, 신용평가기관, 한국기업지배평가원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보험사는 책임보험가입 시에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안 인증을 공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SMS 인증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안 인증 심사를 잘 준비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네, 보안 인증 취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보안 인증 준비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과 인증 취득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증 심사 기준도 검토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 인증 체계에서 요구되는 인증 심사 기준을 숙지해야 되는데요. 그 보안 인증에 대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인증 범위는 전 조직에 대한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선정된 범위 내의 자산에 대해서 식별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안 인증에서 요구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안 인증에서 요구하는 통제 항목에 따라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증적 자료를 산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원칙과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데요. 정보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은 정보와 정보 시스템, 정보 보호 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관련 자산 역시 정보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해서 인증 범위를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들도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겠죠. 네, 조직의 정보 자산은 적합성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구 사항들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준법성, 그다음 책임 추적성 등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앞서 정보보호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보호 조직 역시 잘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정보자산의 정보보호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구성원의 각 직무에 대해서 책임과 역할을 정해줍니다.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현행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재개정이 필요한데요. 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은 회사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보보호 요구사항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되도록 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정 보호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 관리자가 주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요구사항이나 현행 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개정하고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보호 지침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정된 정보보호 정책이나 지침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승인하고 그 정책은 직원들에게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보호 조직과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관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보보호 조직은 대표이사를 필두로 하여 감사실, 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아래 기술적 보안 책임자, 물리적 보안 책임자, 인적 보안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관련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크게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리적 보안에는 보안조직 관리 지침, 인원보안 관리 지침, 외주인력 관리 지침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에는 서버 보안 관리 지침, 네트워크 보안 관리 지침, 응용 프로그램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되며 물리적 보안에는 시설 보안 관리 지침, 사무실 보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보안 인증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정보자산의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보안 등급을 부여해야 됩니다. 우선 정보자산을 분류하는데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조사된 자산의 통제 유지하기 위한 자산의 유형, 그런 요령에 따라서 정보나 정보 시스템, 그다음 저장 매체 또는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의 정보 관련 자산으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정보자산 목록의 유지 관리나 보안 등급도 정리해야 되고요. 정보자산의 비밀 등급도 결정해야 됩니다. 정보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위험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는 위험평가를 우선 수행하고요. 그다음 위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위험관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통관리위원과
자산 그룹별 위험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위험 중 수용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된 고려 사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공통관리 위험과 자산 그룹별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보보호 대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K사의 ISMS 인증기준 세부 점검 항목을 보면은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수립하고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대책의 효과적 구현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내부 공유와 또 전 사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각 정보보호 인증의 기준별 세부 점검 항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또 어떤 점검 항목이 있나요? 네, 그 다음 점검 항목으로는 인적 보호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입사 및 퇴사 시의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자에 대한 보안 정책도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그 사용자 인식 제고에 대한 그 내용도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어떤 점검 항목이 남아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리적인 보안 절차를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 시스템 개발 절차를 수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 시스템 개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안 요구 사항을 우선 정의해야 되고요. 인증 및 암호화 기능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안 로그 기능도 추가해야 되고요. 접근 권한의 기능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현에 대한 내용과 시험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개발과 운영 환경을 분리해야 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운영 환경을 일관시키는 내용도 포함시키고요. 소스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시험 데이터에 대한 보완과 외주 개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절차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시스템 개발 절차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보안 로그 기능을 운영할 때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접속 기록, 사용자 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록, 정보 시스템 시작 및 중재와 같은 감사 증적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 이관을 위해서는 개발자 이외의 이관 담당자 지정, 시험 완료 여부 확인, 이관 전략 등을 고려해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이전 시스템 소스 프로그램을 이전 시스템 환경에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 이전 시스템 지원 소프트웨어, 이전 시스템 관련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네, 정보 시스템 개발 절차의 보안 인증 점검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강사님, 정보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한 점검 항목은 없을까요? 네, 정보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한 수립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보 시스템 운영 절차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포함시키고요. 유해 소프트웨어 방지 내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와 매체 관리에 대한 내용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통제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보안 인증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모두 복습하게 되는데요. 강사님, 접근 통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었는데 접근 통제에 대한 점검 항목도 있겠죠? 네, 접근 통제 절차를 수립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접근 통제 절차에 대한 수립은 접근 통제 정책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접근 통제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보안 침해 사고 관리에 대한 점검 항목은 없나요? 보안 침해 사고 및 장애 관리 절차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역시 인증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으로는 보안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 관리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점검 항목이 있나요? IT 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IT 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요. IT 재복구 시험 및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 인증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 관리 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인증 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 절차는 우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 검토한 뒤에 사전 점검하고요. 그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심사원을 모집하고요. 인증심사를 통해서 이제 업체 보안 또는 조치, 또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증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에 대한 인증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고 최종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ISMS 인증서 발급 절차를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신청기관으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에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은 사전 점검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기관은 보안조치 결과 통보를 인증심사팀에 제출하게 되며 인증심사팀은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인증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하게 되고 인증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받아 최종적으로 신청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네, 그렇군요. 인증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 명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부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범위와 정보관리 체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 설비의 목록, 그리고 시스템 구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조직의 예산,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 경영 체계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그 명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 관련 서류 이외에도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인증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수수료 산정과 납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에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31조 제2항에 따르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비용을 산정하고요.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인증 범위가 정보보호 관련 타 인증과 중복될 경우에 신청기관과 협의해서 수수료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임직원 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최초심사, 그리고 사후심사, 또 갱신심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이 세 가지의 심사를 일괄 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인증심사 계약 시에 신청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꼭 납부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안 인증 신청서 작성과 인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인증 심사 진행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련 정보는 인증 심사 관련 담당자가 작성하게 되는데요. 인증 심사 희망일과 인증 심사 장소를 우선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직 전체 서비스 현황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서 작성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증 범위 서비스 항목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 범위를 서비스 내용을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 및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내용도 적어야 되고, 그다음 전체 조직도와 정보보호 조직도도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안 인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주요 문서들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와 정보보호관리체계 명세서, 정보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주요 정보통신 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정보관리체계 수립 운영 방법 및 절차서, 그다음 정보관리체계 관련 주요 문서 목록, 국내 품질 경영 체제 인증서 취득 명세,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범위와 수수료, 심사 인원, 기간 등 심사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수수료는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조직의 자산, 그리고 조직 인원 규모, 그 내용에 따라서 산정하고 책정됩니다. 그렇군요. 보안 인증 신청 후에 심사 과정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증기관으로부터 서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 내용은 ISMS 인증 내역서의 주요 사업, 그다음 업무, ISMS 수립 목적, 그다음 수립 범위, 그리고 수립 내용, 그다음에 연동 업무 등을 간략하게 적어서 그러한 작성 내역서를 기반으로 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ISMS 인증 범위서를 작성하게 될 때 인증 심사 전에 전 조직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다 기술해야 되고요. 그걸 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면 심사뿐 아니라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의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인증 신청 전에 운영 날짜가 확인 가능한 관리적, 기술적 항목에 대한 운영 증적 서류들을 전부 첨부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같이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보안맨은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안맨 만나볼 차례네요. 보안맨 나와주세요. 보안맨,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한가요? 아하, 보안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이군요. 보안맨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신청서에 기본 정보들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군요. 담당자는 보안맨을 포함해 정보보호관리팀의 직원들이네요. 인증심사 희망일, 서비스 현황을 작성하고 인증 범위를 재확인합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나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다시 점검해 보는데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신청서, 명세서, 범위정의서, 주요 정보통신 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운영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주요 문서 목록, 국내외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취득 명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완벽합니다. 보안맨, 이번에는 계산기를 가져오네요. 아하, 수수료를 산정하려고 하는 거군요. 직접 인건비와 기술료를 토대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안인증 심사를 신청한 보안맨. 이제 인증기관이 심사하기만 기다리면 되겠죠?
아니라고요? 아하, 서면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군요. 주요 사업 및 업무, ISMS 수립 목적, 수립 범위 내의 내용, 연동 업무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인증 내역서를 기반으로 서면 심사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또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해 왔다는 증빙 자료들도 꼼꼼히 챙깁니다. 역시 보안맨, 보안 인증도 어렵지 않겠는데요.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검토 및 사전 점검을 거쳐 계약 및 심사원 모집, 인증심사, 부결 시 업체 보안 조치 및 현장 점검,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